사소한 일에도 흔들리고 부서지는 당신에게 필요한 마음의 기술. 1. 사람 때문에 너덜너덜해진 멘탈 관리법. 다른 사람 때문에 마음이 힘들면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일 먼저 참는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그러면 계속 신경이 쓰이는 데다 참아야 한다는 이중 피해를 입게 됩니다. 참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 때문에 입는 피해가 배가 될 뿐입니다. 이런 감정을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피해의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은 상대에게는 상대만의 사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이 많습니다. 멀쩡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다들 이상한 구석을 조금씩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견을 구해놓고 전혀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가고 싶은 곳도 먹고 싶은 것도 스스로 정하지 못하고 무엇이든 남에게 맡기는 사람, 남에게 도움을 받고도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안 하는 사람, 남을 부러워하는 게 습관이 되어 부럽다라는 말이 입버릇이 된 사람, 늘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만한 시선으로 말하거나 걸핏하면 큰소리치고 잘난 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을 짜증나게 만듭니다. 그들의 이상한 말과 행동 때문에 자신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아도 짜증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저 사람은 왜 저런 짓을 하고 저런 말을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습과 사람들의 실제 모습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뜻대로 되지 않는 또 다른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때문에 쉽게 기분이 흐트러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된 건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눈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는 각자 그들만의 사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인간은 자라온 환경도, 현재 처한 상황도, 오늘 하루를 보내는 방법도 각기 다릅니다. 어릴 때부터 사소한 일에도 질책을 듣기 일쑤여서 자신감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모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지 않으면 자신에게 가치가 없다고 느끼며 불안해하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저 사정이 있겠지라고 바라보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해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로 인해 내가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 그저 눈앞에 사정이 있는 사람이 있을 뿐이라고 관점만 달리 하자는 것입니다. 상대를 사정이 있는 사람으로 본다면 당신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게 됩니다. 둘째, 단단한 멘탈을 만드는 주문. 짜증은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리는 감정입니다. 이것을 잘 인지하고만 있어도 원만한 인간관계에 도움이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모든 사람이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주문을 외워보는 겁니다. 누군가 화를 내며 나를 공격하는 중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그저 어려움에 빠져서 비명을 지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나쁜 감정에 상처받지 않고 여유를 갖고 대할 수 있습니다.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공포의 대상이었던 사람이지만 어려움에 빠졌다고 보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그렇게까지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되잖아 라고 웃어넘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공격적인 말과 행동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반응입니다.
다만 내가 공격받고 있다는 상황에 무게를 두느냐, 어려움에 처한 상대가 힘들어서 비명을 지르는 상황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나의 멘탈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화를 내는 상대 외에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가령 귀가 따갑게 조언하는 사람과 덮어놓고 단정 짓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런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들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라 볼 수 있지요. 그들을 바라볼 때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저 사람에게는 사정이 있어. 다른 사람을 바꿀 수는 없어. 불쾌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 누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만 한다. 이는 전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기 위한 소중한 주문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나의 미숙함을 받아들이는 법. 우리는 가끔 긍정의 힘을 지나치게 믿는 것 같습니다. 모든 고민을 해결해 주는 마법의 주문인 양 다 잘 될 거야를 외치고는 하지요. 심지어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너무 쉽게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걱정을 멈추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등의 막무가내식 긍정적 사고는 마음의 유연함이 나오는 출구를 닫아버립니다. 충격에 대한 반응이든 슬픔의 프로세스든 인간에게는 그 나름대로 밟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라고 강요하면 자신에게 필요한 과정을 놓치게 됩니다. 인간이 정말로 적극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것이 훨씬 중요한데 말입니다. 슬픔의 프로세스를 지나고 있을 때 언제까지 고민만 하고 있어서는 안 돼 라고 자신을 다그치면 혼란을 겪거나 정체됩니다. 더 심한 경우는 역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만의 속도를 지켜야 하는 시기에 나는 강하니까 괜찮아 라고 무리하게 되면 뒤늦게 마음의 병을 앓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느끼는 게 당연한 불안을 부정해버리면 도리어 더 큰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더 심하게 신경을 쓰게 되죠. 짜증이 나는 자신을 미숙하다고 부정하면 도리어 짜증이 늘어납니다. 모든 감정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감정이지요.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무작정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니요. 그거야말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부정하는 꼴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긍정적으로 사고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니까요. 늘 긍정적이 되려고 무리를 하다 보니 안정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뭔가를 상실했을 때 슬픔의 프로세스를 거치는 것도 상황에 맞게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 것도 전부 당연히 겪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정말로 긍정적으로 살고 싶다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안다면 작은 것들에 일일이 지나치게 신경 쓰고 연연하는 마음의 작용을 막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넷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 마음의 평화.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다소 거창한 질문이라 답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 사는 모습도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어떤 사람은 사회적 지위를 얻겠다는 목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유일한 목표로 하면 하루하루 100m 달리기를 하는 기분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른 중요한 가치를 일부러 모른 척 하면서요. 그렇다면 마음의 평화를 목표로 하는 삶은 어떨까요? 사회에서 오래도록 활약하고 인망이 두터운 사람들을 보면 마음의 평화를 유일한 목표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달복달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스스로 찾아낸 사람들이죠. 세상에는 지금의 내 힘으로는 어떻게도 안 되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럴 때 지독한 무기력함에 사로잡히면 자신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로 느껴집니다. 나는 뭘 해도 안 될 거라는 패배감을 느끼기까지 하지요. 이런 순간에도 마음의 평화를 다시 떠올려 봅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의 평화가 되면 자연히 지금까지와는 다른 의식을 갖게 됩니다. 환경이 어떻든 간에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행동할 수 있으면 주변 사람들도 덩달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평화롭다는 것은 힘겨루기를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상대와 나 자신 중 어느 쪽이 옳은가 싸우지 않으면 현실과 싸우는 일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듣고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는 마음의 평화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봅시다. 상대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나 행동을 해도 뭔가 사정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에 직면했을 때도 현실은 현실이야 라고 생각하면 마음의 평화가 유지됩니다. 조금도 무리하지 않고 자신이든 타인이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며 지금을 살아간다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 때 우리는 갖고 있는 힘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자신을 채찍질하는 모든 목표로부터 멀어져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한 마음의 평화를 새로운 목표로 설정하면 어떨까요? 마음의 평화는 당신의 가장 잠재된 힘을 끌어낼 것입니다. 스스로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당장 벗어나 자력으로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